이번 합병증이 제일 두려워하는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 투석하는 걸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제가 이제 콩팥니를 꺼내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투석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최영주 당당내과 의원의 최현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미세혈관 합병증 세 번째 이해가 되겠죠? 이번 합병증이 제일 두려워하는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당뇨병성 신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흔히 투석하는 걸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투석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석 환자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이게 이제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이 자꾸 쌓이죠. 왜냐면은 예전보다 훨씬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령이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투석으로 가는 그런 환자 비율이 훨씬 늘어난 거죠. 그래서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두려워하는 합병증이 이런 신장병증, 신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역시 당뇨병성 신증도 시간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오래 앓으실수록 이런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근데 당뇨병성 신증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신증도 단계에 따라 어떤 변화가 더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당뇨병 신증 5단계로 나뉘어서 그 단계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증뿐 아니라 모든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건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사구체 여괄 점수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90 이상이면 이제 1단계, 2단계는 60에서 90, 89까지. 자, 3단계가 이제 30까지로 나뉘는데 그 30까지를 또 45를 기준으로 3A, 3B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 4단계가 15까지. 15 이하는 이제 투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기 신부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신장 단계를 따라서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당뇨병성 신증의 자연 경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사구체혈, 제가 말씀드렸던 사구체혈 점수를 보시면 꽤 오랫동안 사구체혈이 정상으로 있다가 오히려 거의 15년 됐을 때나 이제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바로 이제 투석 단계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콩팥 점수를 정상이라서 사실 무조건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이제 꽤 오랜 기간에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초기에 좀 더 이르게 이런 이 환자의 신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제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미세알부민뇨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미세알부민뇨는 사구체 여괄에 비해서 먼저 체크가 되기 시작하면서 단백뇨로 점점 넘어가는 시기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첫 단계는 하나도 안 나오면 정상뇨 단계, 두 번째는 미세단백뇨 시기. 이 경우는 아주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 혈압 관리 철저히 하시면은 아주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점점 진행하게 되면 이제 그러다가 사구체 여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부전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말기 신부전, 아까 말했던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식으로 전 5단계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정상이라고 이거 나는 아니구나 생각하실 게 아니라 꼭 미세단백뇨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보험인증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요 일반에서 네거티브로 나오더라도 미세단백뇨 검사를 당뇨병 환자에서는 보험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콩팥은요, 환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터예요, 필터. 우리가 이제 걸러내는 게 콩팥이죠. 결국 뭐냐? 심장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에 순환계. 그래서 혈압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콩팥에 과부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 관리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만 혈압 관리를 같이 신경을 정말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흡연 이런 것도 당연히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철저히 조절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이상 사구체 여괄 점수가 너무 낮아져서 이를테면 우리가 중증으로 삼는 한 30점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콩팥의 기능이 그야말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죠. 그런 경우에 하십시오. 약을 변경하거나 인슐린으로 치료를 바꾸기도 하고요. 다른 합병증도 같이 관리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보통 사구체 여괄 점수가 30점까지 내려갔을 때는 여러 가지 빈혈이라던가 예기치 못된 전해질 이상, 갑자기 부정맥이 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30점 밑으로 내려가면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의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 제한 얘기를 많이 하죠. 시기가 바뀌게 되죠. 고혈당, 당뇨 시기는 사실은 제가 단백질을 강조했었죠. 왜냐면은 탄수화물 줄이려다 하다 보니까 이런 영양소를 단백질에서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유리한 전략이 됐는데, 콩팥이 그렇게 30점 가까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는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고혈당을 위한 시기에서 이제 이런 저나트륨 혈증 내지는 저단백 시기로 바뀌게 되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예전만큼 이렇게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없이 탄수화물 먹으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 콩팥도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어느 정도는 진행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초기에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 그리고 혈당 관리도 얼마큼 잘 열심히 하느냐, 혈압 관리, 여러 가지 유형 관리 어떻게 열심히 하시냐에 따라 이 신장에 떨어진 속도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약제 중에, 최근에 개발된 약 중에 아주 블록버스터가 있다 그랬죠. 그 SGLT 이니비터. 이쪽 약 계통이 이런 콩팥의 진행을 획기적으로 막았다. 그 속도를, 지연을 확실하게 시켰다는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기에 쓸수록 초기부터 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왕이면 더 적절한 약으로, 또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후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많은 치료제가 나와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 및 이런 혈압 관리,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